1355년 곽재항이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곽재항이 병으로 사망하기 얼마 전 홍건군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복통과 함께 홍건적의 난을 일으켰던 한산동이 원나라군에 잡혀 처형되자 유복통은 한산동의 아들 한리말을 박연해서 소명왕으로 옹립한 뒤 송나라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송나라는 원나라에 의해 멸망한 국가였기 때문에 유복통은 한족의 반원 감정을 부추기기 위하여 국호를 송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곽재항이 사망하자 한리말은 그의 아들 곽천서를 도원수로 삼은 뒤 주원장을 좌부원수로 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은 열렬한 백령교 신자도 아니었고 속으로는 한리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푸념하며 한리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대장부가 어찌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을까? 그런데도 주원장이 한리마의 신하로서 군대를 통솔한 까닭은 당시 한리마의 송나라가 위세를 떨쳤기 때문이었습니다. 1356년 도원수 곽천서가 집경성에서 원나라군과의 전투 중 사로잡혀 사망하자 주원장은 대원수가 되어 곽재항의 군대를 모두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군량미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주원장은 장간 남한의 태평과 무호를 공격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이 두 곳을 점령한다면 군량미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에게는 장강 전투에 필요한 수군과 선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박을 건조하고 수군을 훈련시키기에는 군량미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안희성 소호에 주둔하고 있었던 홍건군 수군이 주원장에게 귀부 의사를 밝혀 주원장은 순식간에 1000여 척에 달하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군을 확보한 주원장은 수군을 이끌고 장강을 건너 우저산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은 상우춘이라는 인물을 선봉에 세웠는데 그는 주원장이 화주를 점령하기 전 그에게 귀부한 인물이었습니다. 상우춘은 빈농 출신으로 힘이 세고 무술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민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희성 정원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킨 유치라는 인물의 수하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유치는 호걸이라기보다는 도적대 두목에 가까웠고 그저 노략질이나 해대는 인물이라는 것을 안 상우춘은 1355년 4월 유치를 따라 화주에서 노략질을 할 때 주원장이 화주를 점령하러 온다는 얘기를 듣자 주원장을 찾아가 자신을 부하로 받아들여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상우춘과 처음 대면한 주원장은 내가 밥을 굶주리니 밥이나 얻어먹을 요량으로 내 수하로 들여오려는 것이냐 라고 말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상우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유치의 수하에서 남의 재물을 약탈할 때는 결코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치는 도적질만 입삼고 큰 뜻이 없는 도적대 두목에 불과합니다. 저는 장군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군께 귀부하여 장군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우춘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주원장은 그럼 네가 나를 따라 장강을 건너가 싸울 수 있겠느냐 라고 묻자 상우춘은 자신이 선봉에 서겠다고까지 말하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자 주원장은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선봉에 선 상우춘은 맹렬한 공격을 퍼부어 우저산을 점령하였고 주원장은 이 기세를 몰아 장강 하류에 태평까지 점령하였습니다. 성을 점령한 주원장은 노략질을 엄격히 금지하고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병사는 즉시 목을 베자 성의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원장을 칭송하였습니다. 주원장은 태평성에 태평흥국익 원수부를 설치하고 난 뒤 자신은 스스로 원수 자리에 올랐고 이선장을 수보도사로 임명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세력 확장에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력 확장에 발판을 마련한 주원장의 다음 목표는 바로 집경로였습니다. 오늘날 난징시를 의미하는 남경은 한족 중심의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 남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남경은 거대한 장강이 도시를 관통하고 비옥한 대평원이 펼쳐져 있어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였고 강남 각 지역의 물자가 이곳에 집결했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선 동호, 동진, 유송, 남제, 양, 남진 등 6개의 국가가 이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원나라 말기에는 이곳을 집경로라고 불렀습니다. 집경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주원장은 자신이 대업을 이루기 위해선 집경성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1356년 3월 주원장은 원나라군의 장강 방어선을 돌파하고 진조선이 거느린 민병들을 강령진이라는 곳에서 격파하여
민병 36,000여 명의 항복을 받아내는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항복한 민병들은 주원장이 자신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이를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마음을 알아차린 주원장은 항복한 민병들 가운데 신체가 건강하고 용맹한 병사 500여 명을 뽑아 자신의 호위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주원장은 이들이 자신을 둘러싸게 한 뒤 갑옷을 벗고 호위대장 풍구동 한 사람만을 대동한 뒤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호위병들은 주원장이 본인의 목숨을 맡길 정도로 자신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에게 충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군심을 안정시킨 주원장은 집경성의 공격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원장의 병력은 앞서 언급한 것만 따져봐도 거의 7만에 육박했습니다. 당시 집경성은 강남 행대 어사대부인 복수라는 인물이 지키고 있었는데 주원장은 대군을 동원하여 성을 겹겹이 포위한 뒤 복수에게는 투항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복수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혔지만 이미 전세는 주원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주원장의 군대는 연전연승하여 사기가 올라 있었고 이를 복수 외에 소수의 원나라 문신과 소수의 병력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후 주원장의 군대가 집경성을 공격하자 성곽이 파괴되어 무너졌고 주원장의 군대는 성 안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복수는 봉황대라는 곳에 올라 홀로 싸우려 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측근이 복수에게 탈출할 것을 권유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며 그를 질책하였습니다. 나는 국가의 중신이요. 성을 지키면 살 수 있고 성이 함락되면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어찌 달아날 수 있단 말이오. 이 말을 끝으로 복수는 장렬히 싸우다 전사하였고 원나라는 그를 위국공으로 추사하여 그의 충정을 기렸습니다. 복수는 몽골족에게 멸망당한 서하의 당황족 출신으로 그는 이민족 출신이었지만 신분차별을 극복하고 고위관직에 올라 원나라에 충성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경성을 함락시킨 주원장은 성에 입성한 후 그곳의 지방관리와 유지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원나라는 정치가 부패하고 문란하여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소. 나는 백성을 위해 반란을 진압하려고 이곳에 왔을 뿐이오.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편하게 살게 해주겠소. 어진 선비가 있으면 예의를 갖추고 그를 등용하겠으며 옛날 제도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폐지하겠소. 관리들은 백성들을 학대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강탈해서는 절대로 아니되오. 이런 주원장의 선무활동에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그의 덕행을 칭송하였습니다. 그 후 주원장은 집경로를 응천부라고 고친 뒤 남경을 자신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1358년 주원장은 강무제를 도수영전사라는 관직에 임명하여 식량 증산에 관한 일을 맡겼습니다. 강무제는 한족 출신 원나라 장수로 주원장이 집경성을 함락했을 때 그에게 투항한 인물이었습니다. 강무제는 주원장에게 투항한 후 강음, 지주, 종양 등 세 지역을 차지하는 데 큰 공을 세워 주원장에게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주원장은 응천부에 주둔하며 일부 병사를 뽑아 둔전을 이루게 하여 식량을 생산하게 하였는데 그들 중 초과 생산을 하는 병사에겐 상을 내렸고 그렇지 못한 병사에겐 벌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몇 년간 식량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자 군량창고에는 군량이 가득하여 주원장이 다스리는 농민들은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군량미를 확보한 주원장은 1359년 절동 지역을 공략하기 전 부하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습니다. 성은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이고 반란은 인의로 평정하는 법이오. 내가 집경성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에게 조금도 해를 입히지 않았던 까닭에 일거의 집경을 안정시킬 수 있었소. 여러 장수들이 성을 점령하고 난 뒤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는 소식을 내가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였소. 무용이 뛰어난 장수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그런 장수는 국가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도 대대로 복을 누릴 것이오. 주원장은 부하 장수들에게 천하를 얻으려면 먼저 민심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주원장은 무주, 제기, 구주 등 절동 지역을 평정하였습니다. 이곳은 토지가 비옥하고 특히 인구가 조밀하여 전략적,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이 얻은
가장 큰 이익은 따로 있었습니다.